안녕하십니까. 비코노미 시간입니다. 차영주 전문위원이고요. 오늘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업종의 한 기업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성ENG 김신우 상무님을 모시고 신성ENG가 어떠한 일을 하는 기업이고 또 신성ENG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ENG에서 전략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신우 상무입니다. 신성ENG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이제 클린룸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요. 먼저 신성ENG가 어떠한 기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에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첨단 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 시설 자체의 수율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작은 파티클 하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생산하는 공간을 파티클 하나 없이 만드는 게 이제 클린룸이라고 하고요. 저희 신성ENG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부터 이 클린룸을 국산화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과 같이 했다는 게 저희 자부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은 최근에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도체와 달리 이제 2차 전지팩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은 기본이고 이 습기를 제어하는 제습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린룸과 달리 드라이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성ENG는 2016년도부터 2차 전지 관련된 드라이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클린 환경 사업 부분은 클린룸과 그다음에 드라이룸 이 두 가지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이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태양광 모듈 제조, 그 다음에 인버터 제조,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및 아리백 관련된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나노 공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노라는 게 정말 머리카락의 몇억 분의 1 정도 눈에 네.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파티클이라는 게 네. 저희가 그냥 먼지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지만 0.1 마이크로미터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실제로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한 1피트 되는 공간에 그 0.1 마이크론의 파티클이 딱 하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그 청정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저희가 주력 제품인 FFU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펜필터 유닛이라는 제품이 있어서 요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산업용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건물 안에 시스템 에어컨처럼 천장 쪽에 이 FFU는 설치되고요. 그래서 팹 안에 빼곡하게 이 FFU가 설치돼서 전체 팹을 좀 이제 클린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모자라서 사실은 장비에 붙는 EFU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장비에 붙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클린한 거 외에 장비들도 사실은 작동하다 보면 파티클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 자체에 EFU라는 게 붙어서 거기서도 이제 파티클을 제어하는 이제 이런 주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클린룸을 봤고 2차 전지 부분에 있어 드라이룸,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클린룸이라고 같이 섞긴 하지만 제습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원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액체를 가지고 믹싱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점토화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회사마다 그게 비율이 다 다른가요? 그 습도에 대한 것들이? 일단은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제조 라인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처럼 습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상 공간 자체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높죠. 좀 더 높은 제습 기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건조한 지역은 그에 따라서 또 제습 기능이 또 조절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습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통상적으로 배터리팩 같은 경우에는 노점 온도, 그러니까 이슬로 변하는 그 노점 온도 마이너스 40도 정도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일상적으로 습하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는 경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강화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점 온도가
마이너스 70도 이하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가장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랩에서 이미 이제 마이너스 70도 이하까지 떨어뜨리는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전고체로 전환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노하우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습도 정말 0.001 때문에 네. 제품이 안 나온다라면 굉장히 신성의 이제 역할이 커지겠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봤을 때 공정이라고 하면, 음.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면 전공정, 후공정 해서 네. 장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는 당연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클린룸을 하는 것도 뭐 인프라 투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공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의 연관성도 있고 네. 2차전지 연관성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늦게 부각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 경기도 남부 지역에 좀 막대한 네. 투자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이슈에 따라서 클린룸도 당연히 이제 라인에 들어가야 되고, 네. 신성인지가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어느 정도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고객사들의 투자에 따라서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네. 얼마만큼 고객사들이 신규 투자들을 늘리느냐, 아니면 라인을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이제 수주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글로벌하게 저희가 클린룸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삼성도 그렇고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신규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상황들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고객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고,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조금 더 성장성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클린룸을 처음 세팅을 하고 나서 유지 보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팹 자체에서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팹을 라인을 이제 전환을 한다거나 LCD 팹에서 뭐 OLED 팹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사실은 클린룸은 계속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네.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 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반도체가 필요하다. 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되는 건데,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신성이엔지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AI 때문에 뭐 저희 매출이 뭐 급격하게 는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기존에 이제 삼성이라던가 하이닉스라던가 기존의 반도체의 분야에 있어서 뭐 파운드리나 메모리에서 계속 투자를 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다 AI에 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 잔고가 1분기 기준으로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AI로 인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수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증가하는, 이제 더 애드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둘 다 HBM 라인에 대한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네. 한다라면, 그건 분명히 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하반기 때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데이터로 약간 미세하게 보이긴 하고. 네. 그러면 신성이엔지의 클린룸 수준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수준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1분기에는 한 1,500억 정도 수주를 했었고요. 추가 수주를 받은 예, 거죠? 예. 추가하고 2분기도 수주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이클이 있고 업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사이클이라고 하면 저희 역시 과거 패턴을 보면 수주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은 있었고요. 또 이제 국내 투자도 있지만 이제 미국의 반도체 투자도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좀 이제 사이클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이클이 떨어졌을 때 수주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2차전지 드라이룸이라는 이제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이제 그 PCB라던가 이제 이런 쪽에도 상당히 클린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상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란 게 나오는데, 그러면 신성이엔지는 이 사이클에 따라서 선행하나요, 후행하나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좀 선행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쉘퍼스트 전략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장비 반입 시기보다는 클린룸을 먼저 확보하는 부분들이 이제 먼저 선행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고객사들이 투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부분에서 이제 먼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성ENG의 수주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재밌는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드라이룸인데 드라이룸에 대한 이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국내 이제 업체들도 있고 해외 업체들도 있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매출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드라이룸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드라이룸이라는 것 자체가 뭐 과거에도 있어 오긴 했지만 좀 더 성장세를 보인 거는 최근 몇 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헝가리 법인을 처음 만들면서 이제 2차 전지 쪽 드라이룸으로 뛰어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폴란드,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작년 5월 달에는 이제 미국 애틀란타 법인까지 설립을 하면서 2차 전지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뭐 공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거에 뭐 폴란드 쪽에도 납품을 했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도 저희가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의 수준은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과거로 봤을 때는 재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한 750억 정도 2차 전지 쪽 드라이룸에서 나왔었고, 작년에는 한 1,500억 정도, 올해는 이제 뭐 그런 성장률에 따르면 더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1분기에도 500억 정도 매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매출에서 클린 환경에서 과거에는 클린룸 쪽이 한 70%, 드라이룸 쪽이 한 30%였다면 앞으로는 한 50대 5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많이 기대를 좀 해봐야 될 분야인 것 같고요. 어차피 2차 전지 시장은 뭐 어마어마하게 커나가는 시장이니까 같이 동반 상승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성ENG의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과 관련된 산업, 네. 이 부분하고 ESS 관련된 산업,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기업이고요. 네. 뭐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중국산 뭐 저가 공세 때문에 이제 고생한 적도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또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고출력 모듈 이제 550W 이상의 고출력 모듈을 생산을 하면서 태양광 모듈 보급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이런 쪽으로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발전소 설치 공사 EPC 쪽이 한 20%, 나머지는 대부분 태양광 모듈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좀 시작했던 거는 이제 아리백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곳곳 선언하고 있고,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이제 아리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그렇죠. 해서 태양광에 이제 남는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또 필요할 때 쓰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ESS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상당히 산업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화재도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한 이제 좀 있었지만, 해외 쪽은 ESS의 보급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도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산자부에서도 ESS를 활용하는 분산 자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태양광 발전소 ESS 연계된 부분들은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글로벌 투자가 늘어난다는 개념인데, 궁금한 게 재밌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신성ENG가 하는 태양광과 하나솔루션이나 OCI가 하는 태양광과는 규모에서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내용 면에서 좀 차이가 나나요? 좀 사실은 OCI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업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태양광 쪽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가장 앞단이 이제 폴리실리콘, 그걸 가지고 인곳과 웨이퍼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태양 전지를 만든 다음에
이 태양전지를 가지고 모듈을 만들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담당하는 거는 태양광 모듈하고 설치 공사 쪽이고 OCI가 담당하는 거는 저 앞단에 있는 인고부터? 가장 예. 그 폴리실리콘 인고 예.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예. 하나솔루션은 태양 전지도 만들고 태양광 모듈도 만들고 설치 공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하나솔루션 저희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규모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신성ENG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 얻었고요. 자, 저희 MTN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귀중한 말씀 해주신 신성ENG 김신우 상무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